광주시장, 동두천시장처럼 50만 이상 시장이 대도시 시장이 50만 이상 시장인데 의정부 43만, 양주, 동두천 다 50만 안 되죠. 그래서 50만 안 되는 그런 시장이나 군수는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이게 바로 지형 도면이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도지사 승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이제 나왔을 때 대도시 시장은요,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50만 이상 시, 만약에 수원시장, 용인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요,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요. 50만 안 되는 시장이 또는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 가로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로는 보세요. 이 가로가 이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요, 요거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외라는 것은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대도시형이 아닌 시장 군수도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가로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시장, 대도시장 제외, 그리고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해도 도지사 승인 받지 않는다. 요거 아직까지 미출제, 중요하지만 미출제된 것은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체크가 필요하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 정비라는 게 나와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나옵니다. 6명 시장 군수는 5년마다, 이거 중요하죠. 자주 나옵니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답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타당성을 전반적 재검토 정비해야 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둘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 계획 있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 있었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 이것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근데 단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광역 도시계획 있잖아요. 광역 도시계획. 이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안 나온다. 이것도 시험 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광역도시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이 계획이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타당성 검토란 말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한다. 자, 장기 발전 구상 포함 보시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또 기억해야 되네요.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근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6개 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립 의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광역시에 붙어 있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자,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거 하고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자, 그랬을 때는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필요가 없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그럼 바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없어요. 어떠한 시나 군도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요, 그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 자, 이 장기 발전 구상이 장기 발전 방향과 마찬가지죠.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해야 될 장기 발전 방향, 즉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그 목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 역할을 하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했잖아요. 이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공청회가 나오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총 5번이 나옵니다. 총 5번이 공청회가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미 2번 나왔죠? 여기까지 공청회가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공청회 2번 더 나옵니다. 도시개발법과 농지법에서 공청회가 2번 더 나와요.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3번 나왔다. 공청회 3번째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하니까 당연히 여기도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정비와 관련된 거죠. 자,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죠. 네.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게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것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바로 내용, 결정하는 일,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뭐예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가지는 입안을 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특례라는 것은요, 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례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안하고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특례라 그러고요. 이 특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결정 절차.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되는 거죠. 절차상의 이제 특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는 뭐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입안 결정 절차의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안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와 같은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그 결정 절차에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이 결정되는 특례가 있더라.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같은 말로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례가 이거예요.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우리 공유 수면은요 바다, 호수, 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바다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림은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고 주로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메우는 것은 주로 서해안이죠. 이쪽이죠. 여기를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냐 그러면 바다 메꾸기. 조금 유식한 분은 간척싸움. 여러분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 막 공부한 표가 막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요.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한 겁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여기 이웃한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 지역이었대요. 그럼 우리가요 바다를 메워서 바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민법에서는요 물권, 토지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원시 취득이 일어납니다. 물권의 원시 취득, 토지 소유권 원시 취득. 우리 공법에서는요 이렇게 새롭게 생긴 땅이 있죠. 이 땅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도시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로 이 땅을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이웃 용도 지역이 예를 들면 우연의 일치로 농림지역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농림지역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 매립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딱 봤더니 매립지는 용도 지역이 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뭐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지나가는 꼬마한테 물어봐도 저거 농림지역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겠죠? 농림지역 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생긴 이 땅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결국 해보니까 만인의 예상대로 그대로 농림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요 특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매립 목적이 농지학구였다. 이웃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다. 그랬을 때는요. 용도 지역 내용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없이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매립 공사 끝난 것이 매립 준공 인가일입니다.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이웃 용도 지역이 현재 예를 들었을 때 어디였어요? 농림지역이었죠?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공사 끝난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 이게 시험 문제죠.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서는요. 예전에 기출문제 두 문제가 틀리게 나왔는데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자,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따로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떤 분들은 치사한 문제일까? 아니면 수준 높은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가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수준 높은 문제일까요? 치사한 문제일까요? 이거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고시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요 별도로 고시해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시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 절대 지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 준공 인가일로부터인데 절대 준공 인가일 다음 날 쓰면 안 됩니다. 준공 인가일 다음 날이면 안 돼.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위반 결정 절차 없다는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자,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과 이웃형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만약에 매립 목적이 농지학구였는데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또는 또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매립 구역, 매립 목 농지학구인데 그 매립지가 일부는 농림지역, 일부는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매립지가 어느 용도 지역이 될 건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시간과 비용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되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등의 의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도시 지역으로 결정, 이거는 고시까지 돼요. 결정되고 고시까지 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는요. 어떤 용도 지역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지역으로 결정되고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이거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죠. 아주 많이 나왔던 시험은 이겁니다. 우리 다 외워줘야 돼 이거는요.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붙어있는 공유수면, 그 앞바다죠.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앞바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요. 자, 한번 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바닷가.